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비선 강사입니다. 네, SMAT 모듈 A 세 번째 시간 전화응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화응대의 특성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우리 이 전화라는 건 고객과 처음 만나는 순간, 즉 제1선 접점이라고 합니다.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연결 통로입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떤 물건을 잘못 구입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될 때,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질의사항이 있을 때, AS가 필요할 때 등등 기업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사항을 많이 해결하실 텐데 고객께서 만나는 건 그 기업의 CEO가 아니라 실제 그 제1선 접점에 있는 전화응대 직원들입니다. 네, 전화는요, 처음 고객과 만나게 되는 첫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들과 친절하게 전화 통화하는 그 응대가 기업의 긍정적인 첫 이미지를 형성하고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나아가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 전화 없는 사람 없죠. 네, 전화 없는 사람이 없고요. 네, 전화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과의 접촉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전화, 요즘에는 또 나아가서 메시지 채널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이 이 유선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나 효용이 좀 절대적이다.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채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전화 응대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네, 전화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각적 요소를 제외를 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눈빛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음색이나 음성의 크기, 톤, 속도, 말투, 억양 이런 청각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객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죄송하다는 얼굴, 행동들만 보여줘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가 반면에 얼굴을 보지 않고 묵음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면 내 표정만 움직이고 묵음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는 건가? 죄송하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죠. 상대방이 앞에 있는 것처럼 표정이나 자세, 태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콜센터에서는 지금은 사실 어떤 인권 문제 때문에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콜센터 상담사 앞에 거울이 하나씩 무조건 필수적으로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 표정을 보면서 밝은 표정 혹은 너무 죄송하다는 표정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고객에게 그 마음 그대로 음성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울을 많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 응대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기업의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고객은 기업에 방문하기 전에 직원의 전화 응대를 통해서 그 기업의 서비스 질이나 어떤 신뢰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AS를 받으러 가는데 그 직원이 "아 네 오시면 돼요. 늦게 오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네 어떨까요? 이 휴대폰 갖다 때려 부셔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화가 날 수 있는데 일단 그 직원의 응대가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냐에 따라서 서비스 레벨이 즉시 결정이 됩니다. 나의 전화 응대에 따라서 고객이 우리 기업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특히나 이 전화 응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객은 예고 없이 우리 서비스 매장에 찾아옵니다. 네 전화를 주는 거죠. 네. 전화는 언제 어떤 고객이 우리한테 올지 도무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응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응대를 하는 직원들은요. 일단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예상 Q&A들을 굉장히 많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의 유형들을 네,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도록 네, 감정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전화 응대를 할 때 이 전화는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네, 고객이 아무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가 됐던 내가 됐던 비용이라는 것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내가 소요한 시간, 내가 사용한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해 주셔야 하고 통화가 혹시 길어진다라고 하면 혹은 내가 고객을 오래 기다려야 하게 한다면 네, 상담원이 전화 받는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네,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방적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요소인 시각적 요소가 없이 우리가 내용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서로 오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선상으로 고객께서 하신 얘기는 꼭 저희가 재복창을 함으로써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응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화 응대의 기본 원칙은요. 신속, 친절, 정확입니다. 일단 친절 먼저 볼게요. 자, 친절은 고객이 가장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친절하겠지. 네, 당연히 서비스 직원인데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음성만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대면 응대 상황보다 목소리에 더
네, 더 친절함이 묻어나와 있어야 합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이 고객이 또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어서 항상 정중한 어조와 음성으로 응대를 해주셔야 되고요. 고객의 요구, 니즈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분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음성으로 표현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그러시군요. 아, 땡땡땡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님. 등의 공감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우리의 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고객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첫인사와 끝인사는 너무너무도 중요하고요. 상대의 신원에 관계없이 정중하게 전화는 받으셔야 합니다. 첫 인사가 특히나 그 기업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두 번째, 신속하게 전화 응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주셔야 하고요.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게 된다라고 하면 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등의 네, 양해 표현을 꼭 첫인사에 구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고객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바로 네, 해소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혹시라도 네, 길게 통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객께서는 또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구절절이 아니라 요약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기다리지 않게 합니다. 혹시라도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끊고 다시 전화할 수 있도록 고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상담은 정확해야 합니다. 네, 제대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천천히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가 뭐 보험을 들게 된다거나 이외에 어떤 약관을 설명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혹은 필수 안내사항이라고 해서 뭐 저희 교환이나 반품할 때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어떤 청약 철회 약관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전화 응대하는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응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대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매일 하는 얘기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래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고객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고객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저희가 걸어야 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걸기 전에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요약해서 혹시 내가 안내하는 내용이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확한 어조와 음성, 발음 너무 중요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확인하고 강조해서 음성 표현을 달리 또 해야 되겠죠. 강조해서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메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사람은 기억력에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고객께서 이해하기 쉬운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도 고객의 입장을 배려해서 조금 더 쉬운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이 되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천천히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 짚어서 네,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전화를 응대하는 데 있어 특성입니다. 자, 전화 응대의 그럼 구성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자, 우선 여기 좌측에 표가 있어요. 네, 표가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학자가 본인의 저서인 사일런트 메시지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할 때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면에서 응대했을 때 제1 접점에 있는 대면 서비스 직원이랑 우리 고객님께서 만나셨을 때 고객이 어떤 기업의 서비스 레벨을 측정하는 기준은 시각적인 요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직원의 미소, 애티튜드, 네, 우리 서비스 매장의 환경 등등 다양한 부분이 시각화가 되어서 네,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시각적인 부분이 55%,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 네, 소리로 듣는 음성 톤이 친절한지, 네, 밝은지, 혹은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청각적인 요소들은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단어는 7%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이게 대면이 얼굴 보고 하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상황으로 됐을 때 청각적인 요소가 82%, 그리고 단어가 1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응대를 할 때는 음성 표현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뭐가 많아졌다고 했죠? 채팅 상담, 이메일 게시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담들은 어떻게 해요? 청각을 제외하고 단어로만 100%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사실은 응대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화 안 받으니까, 내 귀로 욕 듣지 않으니까 좋아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서비스 레벨, 그 수준을 유지해서 응대를 하기에는 점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전화응대 3요소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응대 3요소는 음성, 경청, 언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음성은요. 말의 속도와 정확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목소리 청각이 82%나 되기 때문에 음성 표현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하고요. 경청,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다는 표현 어떻게 하자고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등의 공감, 호응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어, 네, 일방적인 오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언어라는 건 사람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사실 같은 한국말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르고 상황에 따라 이해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다르고 어다르고라고 하죠. 보다 정중한
언어, 그리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오해가 발생될 요인은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화 걸 때. 아마 어릴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 집에 전화할 때 저 세대에는 네, 이렇게 또 어떻게 나이가 또 유추될 수 있는데 제 세대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네, 핸드폰이 제가 한 중학교 때 즈음부터 막 생겼던 것 같아요. 삐삐를 많이 썼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 통화를 하려면 이제 집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친구가 안 받아요. 꼭 부모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딱 순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친구 최미선입니다. 네, 혹시 누구누구 있나요? 네,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CS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화 걸 때 비즈니스 매너도 똑같아요. 네, 친구 부모님한테 하는 우리 예의 범절과 비즈니스 상황에서 하는 예의 범절은 똑같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전화 걸 때 매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화 걸기 전에는요. 우리가 전화를 걸어도 되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늘 얘기하는 TPO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 장소, 상황. 자, 뭐 밤 12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소속, 직급, 이름 등을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네, 당황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달할 내용, 내가 이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전달할지를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일목요연하게 요약 정리를 해야지만 통화를 하다가 말고 아 제가 왜 전화했죠? 그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귀한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죠. 네, 전화를 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확하게 전화번호 누르는 건 너무너무 기본이고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상대방을 확인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땡땡기업 홍길동 대리입니다. 네, 박선녀 팀장님 맞으신가요? 박선녀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등등으로 이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이 찾는 사람이 아니면 정중하게 연결을 부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선녀 씨가 맞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팀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땡땡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박선녀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라고 하면 바꿔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과 간단히 인사하고 나서 우리 용건 얘기했죠. 용건이 끝나고 나면 내용이 제대로 잘 전달됐는지 우리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이걸 저희가 제복창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전화 통화가 모두 끝날 때쯤에 제복창을 하셔도 되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요소요소마다 제복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내가 제복창을 하는 상황이에요. 팀장님 제안 관련 미팅 내일 오후에 3시에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우리 박선효 씨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똑같이 복창을 했습니다. 네, 재복창 요청을 하는 거는 우리 박선효 씨한테 내가 한 얘기 잘 들었는지 확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계좌번호는 010-0100-0100입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확인 요청을 정중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인사. 네, 대화 내용에 어울리는 끝인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건 네, 매너이죠. 뭐 대부분요. 직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전화를 끊습니다. 연령이 좀 어린 사람이 끊는다거나 저희 저번 시간에 빨간색 그룹, 파란색 그룹 보셨죠? 우리 빨간색 그룹에 있는 분들이 먼저 전화를 끊는다라고 보시면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파란 그룹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끊지 않으시면 전화 먼저 종료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대화 내용에 어울리는 끝인사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 수 없잖아요. 해도 문제는 없지만 팀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미팅 때 뵐게요. 라고 마무리 인사하시면 되고요. 뭐 비즈니스 상황이라면 네 팀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혹은 고객과 통화하는 상황이라면 네 고객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네, 끝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고 3번 이상 전화가 울렸을 때는 꼭 이렇게 양해 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받고 나서는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 되는데 전화를 늦게 받아서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경우에는 첫인사 멘트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누군지만 밝히면 됩니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땡땡그룹 땡땡팀 홍길동 대리입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화를 바로바로 받으셨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땡땡그룹 땡땡팀 홍길동 대리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확인하고 우리는 화답 인사라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화답, 호응을 해주는 그런 인사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저 SS기업의 박선녀 팀장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 홍길동 씨는 화답 인사를 할 거죠. 네, 팀장 안녕하세요. 팀장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네, 식으로 네, 상황에 맞는 화답 인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용건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용건을 들을 때는 요점을 메모해서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용건이 끝난다면 중요한 내용들, 숫자, 시간, 장소, 성함 등등을 저희가 재복창을 해서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박선효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회사에서 미팅을 좀 할까 해요. 대리님 혹시 바쁘시겠지만 내일 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시면 저희 김영희 대리 쪽으로 연락을 좀 주시고요. 번호는 땡땡땡땡 번호예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틀릴 수 있잖아요. 네, 팀장님. 내일 3시 말씀이시죠? 김영희 대리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연락처는 010-1234-1234 맞나요? 라고 확인을 하고, 네, 상황에 맞는 마무리 인사를 할 건데요. 혹시 추가로 또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황 바이 상황이긴 해요. 근데 거래처 담당자랑 통화를 하고 필요한 내용을 다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TPO에 맞는 끝인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어디까지 물어볼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예고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고객님 혹시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세요? 네, 라고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시면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홍길동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끝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상황별 전화 응대 저희 몇 가지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네, 전화 응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첫인사를 먼저 똑같이 진행하고요. 첫인사, 이름, 소속, 직책을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응대를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명인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모르면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하고 혹은 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서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연결 전에 직통 번호를 안내할 건데요. 개인 번호는 노출하지 않는 것이 매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전화가 끊어지면 연락 가능한 번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얻고 메모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겠죠? 네, 1234에 1234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게 연결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방에게 지명인의 직통 번호를 알려줘야 하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번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이 이제 될 거라는 얘기와 그러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 순서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명인과 바로 우리가 연결해줄 수 없는 경우, 네, 앞의 상황처럼 바로바로 연결을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김철수 과장님이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리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네. 실례지만 김철수 과장님께서 회의 중이시라서 바로 연결이 어렵습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연락드린다라는 얘기 먼저 권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요. 언제 다시 연락하면 될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네, 땡땡시 이후에 다시 연락을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시간을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지금 언제 돌아오실지 일정 확인이 어려워서요. 오후경에 한 번 더 연락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대략적인 스케줄이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석이 짧은 상황, 잠깐 요 앞에 나가셨거나 화장실 가셨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화장실 가셨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연결해 주시고 아니면 똑같이 1번, 1-1번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를 걸었는데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인 경우 있죠. 네, 찾는 사람 복귀 스케줄 확인할 거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연락을 할지, 네, 지명인이 연락을 할지 지정을 할 겁니다. 아까 이석이 길어지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가 필요하다면 네, 저희가 연락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름, 연락처 등의 메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네, 실례지만 전화 주신 분 성함과 연락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해서 번호를 남기고 땡땡기업 땡땡팀 홍길동 대리님이시고 010-1234-1234번 맞으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전화 받으신 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역으로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전화 통화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보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좀 멀게 들립니다. 통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네, 완곡한 표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통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거고요. 상대방이 고객이나 상사, 특히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 끊고 다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위치를 묻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어느 교통편을 활용해서 오실 건지 교통편을 확인하고요. 고객이 편한 방법,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도, 오는 방법, 홈페이지에 뭐 있긴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매너 있는 서비스 직원이 될 거잖아요. 네, 매너 있는 서비스 직원이고요. 그래서 직접 보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보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문하려고 하는데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 실례지만 이용 예정이신 교통편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 교통편에 맞게 안내해 줄 거니까요. 네, 저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 네, 지하철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7호선 건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출구 방면 그대로 약 3분 정도 걸어오시면 저희 매장 간판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약도 남겨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실례지만 문자 받으실 휴대폰 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고객님 통화 종료 후 문자 바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하고 회사의 위치 정확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응대 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온 경우에요. 기본적으로는요,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이 전화가 걸려오는 소리가 상대한테 들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먼저 받으시고요. 그 전화를 받아서 지금 통화 중이니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앞서 통화하던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고 그리고 다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일단 내가 통화하던 고객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양쪽의 전화를 받았을 때 긴급한 업무가 우선입니다. 네, 1번 통화 중이던 고객, 2번 긴급한 업무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오늘 이 전화 응대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응대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대부분 스크립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상황의 흐름대로 읽어보시면 문제 풀이하시는 데는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네, 세 번째 회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